진우야,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거야? 정숙이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훈련 중에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하는 말 같았어요. 아빠, 지금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진우 오빠가 내 딸의 약혼자를 이런 꼴로 만든 놈이 누구냐?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군은 국민의 아들을 지키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소읍,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골목길 한편에 자리 잡은 정숙이네 분식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정숙은 벌써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27년 동안 혼자서 이 작은 가게를 지켜오며 아들 진우를 키워낸 세월이 그의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멸치를 우린 육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이 바로 단골 손님들이 20년 넘게 찾아오는 이유였죠. 가게 한켠에는 진우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부터 대학교 졸업식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사진은 군복을 입고 찍은 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늠름해 보이긴 했지만 엄마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죠. 어머, 사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정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진우 면회 가는 날이거든요. 김할머니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진우 군대 생활 잘하고 있겠네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은 진우 여자친구랑 같이 가요. 정숙이 말하자 김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그럼 며느리감 보러 가는 거네요? 어떤 아이예요?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서연이라고 하는데 진우랑 대학 동기거든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라면을 끓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진우의 여자친구 서연이와 함께 면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25살의 서연은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부터 정숙의 마음에 쏙 들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진우가 서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말이에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온 서연을 본 순간 정숙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될 아이구나.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정숙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무엇보다 진우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서연이가 오늘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9시, 서연이가 오기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동안 가게 정리를 하고 면회용 도시락도 싸야 합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까지요. 특히 오늘은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참치김밥을 정성스럽게 쌀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아들 면회 가거든요. 그것도 며느리들 아이랑 같이요.
정숙의 대답에 가게 안의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좋겠네요. 며느리감은 어떤 아이예요? 착하고 예뻐요. 무엇보다 우리 진우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오전 시간이 흘러가며 정숙은 분주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면회 시간에 맞추려면 늦어도 정오에는 출발해야 했으니까요. 손님들도 사정을 알고 있어서 서두르지 말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동네 분위기가 정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정오가 되자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예비 며느리 같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의 인사에 정숙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라니 너무 부담스럽지 않니? 그냥 아줌마라고 해도 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서연의 대답에 정숙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진우 오빠 좋아하는 참치김밥 쌌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정숙이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자 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면 진우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더욱 흐뭇해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랑 언제 처음 만났니?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선배였는데 점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특히 진우 오빠가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서연의 대답에 정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 키운 아들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었죠. 우리 진우가 어떤 점이 좋았니? 정숙이 더 물어보자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혼자서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혼자서 해결해야 했던 날들이었죠. 남편은 진우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정숙의 삶은 오직 진우 하나였습니다. 분식집을 열어 생계를 꾸려가며 진우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밤낮으로 일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진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 진우 오빠 군대 생활 어때요? 서연의 질문에 정숙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글쎄, 편지로는 잘 지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근 진우의 편지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자세히 써서 보내던 아이가 요즘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짧은 문장들만 보내왔어요.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정숙의 마음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어떨지, 살은 빠지지 않았을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그랬듯 아들 걱정으로 가득했죠. 서연도 마찬가지인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진우도 행복하고 나도 든든할 텐데.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숙과 서연은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숙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서연은 진우가 좋아하는 과자와 편지를 준비해 왔죠. 두 사람 모두 진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저기 부대 정문이 보이네요. 서연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했습니다. 벌써 몇 달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부대 정문에 도착한 정숙과 서연은 헌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회 왔습니다. 정숙이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신분증을 꺼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준비했죠. 평소 같으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텐데 오늘 헌병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헌병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러운 내부 사정이 생겨서 오늘 하루 면회를 중단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정이라니, 도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미리 연락도 안 주고 이러세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몇 달 만에 아들을 보러 온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서연이 정숙의 팔을 살짝 잡으며 달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혹시 다른 날은 어떨까요? 하지만 헌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다시 면회가 가능한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아가라고요? 기차비에 버스비까지 써가며 여기 온 사람한테 그냥 돌아가라고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왜 갑자기 면회가 안 되는 건지, 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헌병 뒤쪽으로 다가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진우 병장 어머니세요? 정숙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우리 진우 어떻게 아세요? 병사는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진우 형이랑 같은 생활관이에요. 형한테 부탁받았거든요. 병사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쪽지를 정숙 손에 살짝 쥐어주었어요. 진우 보러 오셨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꼭 만나보세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죠. 헌병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자 병사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봤어요. 진우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꼭 만나야 할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서연도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왜 이런 쪽지를 보냈을까요? 정숙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헌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몇 분만이라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헌병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를 해요? 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죄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정숙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내 아들 얼굴은 내가 꼭 보고 간다. 그리고는 헌병을 밀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헌병이 정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이미 몇 발자국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20여 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강인함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서연도 어쩔 수 없이 정숙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른 간부들이 뛰어나와 소리쳤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들 진우 어디 있어요? 박진우 병장이요. 목소리가 부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몇 명의 간부들이 정숙과 서연을 에워쌌어요. 무단 침입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정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부터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갈게요.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한중대장으로 보이는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뭔 소란이에요? 면회객이 무단 침입했습니다. 면회는 오늘 중단이라고 했잖아요. 중대장의 표정도 어딘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정숙은 중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면회를 갑자기 중단했어요? 우리 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엄마의 간절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중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만나보세요. 하지만 올해는 안 됩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면회를 꺼리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정숙과 서연은 간부들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진우의 쪽지, 갑작스런 면회 중단, 그리고 간부들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게 평상시와 달랐거든요. 과연 아들은 무사할까요? 면회실 문 앞에 서자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정숙과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는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한 분위기여야 할 면회실이 오늘따라 왠지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데려올게요. 간부가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한 걸까요? 평소 면회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몇 분이 지나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진우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나타난 진우의 모습을 본 순간 정숙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진우야. 정숙의 비명 같은 외침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피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왼쪽 눈은 심하게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입술도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군복 윗옷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연도 손으로 입을 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던 진우가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진우는 절뚝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도 다친 것 같았어요. 정숙은 눈물을 쏟으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상처를 살펴보려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어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기운이 쭉 빠진 듯한 소리였어요. 진우야, 말해봐. 누가 너를 때린 거야? 정숙이 다시 물었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간부 몇 명이 들어왔어요. 중대장과 함께 온 것 같았는데 모두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하세요. 정숙은 간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왜 이 모양이에요?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중대장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고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게 사고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망가진 게 사고예요? 서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군 훈련은 원래 위험한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말했지만 정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훈련 사고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진우의 상처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진우야,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거야? 정숙이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훈련 중에.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하는 말 같았어요. 서연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진우는 서연을 바라보더니 눈빛으로 뭔가를 전하려 했어요. 하지만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간부들에게 따졌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면 왜 면회를 갑자기 중단했어요? 왜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간부들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부 규정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부 규정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정숙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다쳤으면 병원부터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면회실에 나와 있어요? 중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해요. 뭐라고요? 겨우 몇 분밖에 안 됐는데요. 정숙이 항의했지만 간부들은 이미 진우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진우야. 정숙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간부들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진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했지만 입을 열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꼭 연락해요. 걱정하지 말고요. 하지만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간부들이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면회실을 나서며 정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이게 정말 훈련 사고일까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일부러 폭행을 가한 것 같았는데 말이죠. 부대를 나오는 길 정숙과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이상하지 않니? 훈련 사고치고는 너무 심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오빠 표정도 평상시와 달랐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숙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군대라는 곳은 일반인이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알아볼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뭔 방법?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부대에 남겨진 진우에게 있었어요. 과연 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처참한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피멍든 얼굴, 찢어진 군복,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못하는 아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서연도 마찬가지로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다시 부대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해요. 진우 오빠가 저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어요.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었어요. 분식집 문을 열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평소와 달리 정숙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장님, 어제 면회 다녀오셨죠? 어떠셨어요?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뭔가 이상했어요. 진우가 많이 다쳐 있더라고요. 다쳤다고요? 어디를요? 얼굴이 심하게 멍들어 있었어요. 훈련 사고라고 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군대가 그렇게 심하나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숙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서연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부대에 가서 제대로 따져봐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우리 진우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이번에는 부대장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간부들에게 따졌어요. 어제 면회에서 본 우리 아들 모습이 정말 훈련 사고 때문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된 게 훈련 사고라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부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군 훈련은 위험한 활동입니다. 이런 부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미리 연락을 안 줬어요? 왜 면회를 갑자기 중단했고요?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부대장의 대답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서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진우 오빠를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다친 상태로 훈련을 계속 받게 할 건가요?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곧 나을 거예요. 부대장의 말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어요. 의무실이요? 저 정도 상처를 의무실에서 치료한다고요? 큰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별일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정숙은 참을 수 없었어요. 별일 아니라고요?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게 별일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대장이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실 건가요? 정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소란이요? 내 아들 제대로 치료받게 해달라는 게 소란이에요? 서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진우 오빠가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본 거 아닌가요? 간부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죠? 진우 오빠가 예전에 말했거든요. 부대 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다고. 정숙은 서연의 말에 놀랐습니다. 진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간부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뭘 말하는 거죠? 부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뭔 소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 사고를 가지고 이상한 추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서연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대충 얼버무렸어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얼굴이 저렇게 되나요? 정숙이 다시 따졌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히 뭔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간부들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혹시 진우 오빠가 부대 내 비리를 목격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간부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요?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정말 단순한 훈련 사고라면 이렇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정숙도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허위 사실이요? 그럼 진실을 말해보세요. 간부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정숙과 서연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오늘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왜 면회를 못하게 해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면 안 되죠. 결국 정숙과 서연은 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진우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진우가 그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부대를 나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뭐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연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제가...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부대 안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서들이 사라지고 관련된 병사들이 다른 부대로 급하게 이동 명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뭔가 큰 은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진우와 관련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과 간부들의 수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벌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식집 준비를 하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온통 진우 걱정뿐이었어요.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연이 말한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했고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거든요. 아침 9시쯤 정숙은 군사경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군사경찰대죠? 저희 아들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신고하고 싶어요. 하지만 군사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증거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얼굴이 피투성이었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소용없었어요. 훈련 사고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전화를 끄는 정숙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정숙은 직접 군사경찰대를 찾아갔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담당자의 반응은 전화 때와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군 내부 일은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워요. 부대에서 훈련 사고라고 했으면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럼 제 아들이 저렇게 다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정숙은 절망스러웠어요. 일단 진정서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담당자의 말에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군사경찰대에서 나오는데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군사경찰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요즘 그 부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요? 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고참들이 후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들려와요. 군사경찰관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우리 진우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서 조사가 힘든 상황이에요. 군사경찰관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함부로 나서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정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역공이요? 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어머님을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군사경찰마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군사경찰대는 어떠셨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한대. 정숙이 오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자 서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한 그 사람 말이니?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서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 얘기니? 제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서연의 고백에 정숙은 놀랐어요. 군인이라고? 어떤 군인? 장군님이세요. 이 말을 들은 정숙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장군이라고? 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삼성 장군이세요. 서연의 대답에 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며느리감으로 생각했던 이 아이가 장군의 딸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니? 죄송해요. 사실 아버지 신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진우 오빠도 처음엔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서연의 설명에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니? 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분명 해결해 주실 거예요. 군 내부 일이니까 아버지가 개입하시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괜찮겠니? 내 아버지한테 이런 부탁을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세요. 잘못된 일은 절대 참지 못하시거든요.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언제 연락할 수 있니? 지금 바로 전화 드릴게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진우 오빠 일이에요. 부대에서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해요. 얼굴이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바로 오신대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하실 거예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군이 직접 온다니 과연 어떤 분일까요? 1시간 후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군인 특유의 날카로움과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서연이 뛰어나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정숙은 긴장하며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장군님이 진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어머니 김정숙입니다. 정숙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철입니다. 서연이한테 들었습니다. 진우 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진우의 처참한 모습, 간부들의 수상한 반응, 그리고 군사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강철은 묵묵히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그 부대에 가봐야겠습니다. 이강철의 말에 정숙은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 사위가 될 사람을 그렇게 둘 수는 없죠. 이강철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강철 장군과 함께 부대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장군이라니, 그것도 삼성 장군이라니 말이죠. 평범한 분식집 사장인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이강철은 아침 일찍부터 부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 자신의 참모들을 통해 해당 부대의 최근 동향을 조사했거든요. 그 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대 내 금품 갈취, 폭행 사건들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포착되었어요. 오전 9시 이강철의 차가 정숙의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평생 타본 적 없는 고급 승용차를 보며 긴장했어요. 운전병이 문을 열어주자 정숙은 어색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도 함께 탔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평소보다 조신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이강철의 확고한 다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죠. 제가 군인으로서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 이강철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진우 군은 평소 어떤 아이였나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정숙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리는 없죠. 이강철의 말에 정숙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진우는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아이예요. 그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죠. 부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번과 달리 헌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고 부대 간부들이 모두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이강철의 계급장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이강철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부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강철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박진우 병장 면회 왔습니다. 제 사위가 될 사람이거든요.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셨군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이강철은 예리한 눈으로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도중
이강철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잠깐, 진우군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대장의 대답에 이강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훈련 중 부상이라고 하셨죠? 어떤 훈련에서 어떻게 다친 겁니까? 이강철의 질문에 부대장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체력 단련 중에 넘어져서 얼굴이 그렇게 된다고요? 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일부러 때린 것 같았어요. 이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장을 째려봤어요. 정확한 사고 경위서를 보여주시죠. 부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직 작성 중이라서.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작성 중이라고요? 이강철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어요. 주변 간부들이 긴장하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우가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이강철이 진우의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정숙이 설명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얼굴에 멍은 더 퍼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진우야. 정숙이 달려가며 아들을 안았어요. 이강철은 진우에게 다가가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우군, 나는 서연이 아버지 이강철이야. 정확히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진우는 이강철을 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장군님이세요? 그래, 서연이 아버지야.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이강철의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에 진우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훈련 사고가 아니에요.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참들이 후임병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거부하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계속 말해봐. 이강철이 격려했습니다. 김상사와 박상사가 신병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내라고 했어요. 안 내면 가혹행위를 한다고 협박하면서요. 저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맞은 거니? 네, 엄마. 제가 다른 후임들한테 돈 내지 말라고 말한 걸 알고는 더 심하게 때렸어요. 이강철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 상사들이 지금 어디 있나? 부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며칠 전에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다른 부대로요? 누가 언제 전속 명령을 내렸죠? 부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강철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거군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강철은 부대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대장, 지금 당장 관련자들을 모두 소집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전속 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불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강철의 호령에 부대장은 쩔쩔맸어요.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강철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때 이강철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안에 모든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 부대는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될 거예요. 부대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강철 장군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진우는 정말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철의 호령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진 지 1시간 후 부대 대강당에는 전 장병이 소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삼성 장군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거든요. 정숙과 서연도 강당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강철은 단상에 올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나는 이강철 장군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이 부대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의 긴장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박진우 병장이 당한 일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다. 조직적인 금품 갈취와 그에 따른 보복 폭행이었다. 이강철의 말에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김상사, 박상사는 어디에 있나? 이강철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 전 급작스럽게 전속되었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 명령을 내렸나?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우가 용기를 내어 일어섰어요. 장군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해봐라, 진우군. 이강철의 격려에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사와 박상사는 신병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상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협박했어요. 강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또 무엇이 있었나? 간부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부대 급식 재료를 빼돌려서 팔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진우의 증언에 부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강철은 부대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부대장,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었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부대장이 발뺌하려 했지만 이강철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허위 사실이라고? 그럼 진우군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정숙이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렇게 맞아놓고도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장군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병사가, 그리고 또 다른 병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병사들이 증언에 나섰어요. 저도 김상사에게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거부했다가 얼차례를 당했어요. 급식 재료 빼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이은 증언에 부대장과 간부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강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부대가 군대냐, 깡패 소굴이냐? 호령 소리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국민의 아들들을 맡아놓고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냐?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장군님, 오해입니다. 일부 말단 간부들이 한 일이고, 일부 말단 간부라고? 이강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김상사, 박상사를 급작스럽게 전속시킨 것도 말단 간부가 한 일인가? 그건 부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강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부터가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다. 당신도 공범이야.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격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아버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강철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간부들은 모두 대기발령 처분한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대대적인 조치는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부대장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시도했어요. 장군님, 이건 너무 과도한 처분 아닙니까? 단순한 기강 회의 정도로. 단순한 기강 회의라고? 이강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내 사위가 될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든 게 단순한 기강 회의냐? 이강철의 외침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만난 장군이지만 진심으로 진우를 생각해 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군은 국민의 아들을 지키는 곳이지 괴롭히는 곳이 아니다. 이강철의 말에 강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숙연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강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군사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강철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부대장과 몇몇 간부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진우도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장군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이강철은 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우군은 용기 있는 좋은 아이입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서연이 진우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오빠,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진우는 서연을 안으며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강당을 나서며 이강철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전체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숙은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 아들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부대를 떠나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면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무사히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동안 정숙의 분식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거의 매일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진우 오빠 제대하는 날이에요.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가 드디어 집에 오는구나. 정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점심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군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이강철 장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거 우리 장군님 아니야?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숙과 서연도 화면을 주목했어요. 뉴스에서는 이강철 장군이 군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습니다. 화면 속 이강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연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정말 많이 바빠지셨어요. 전국 부대를 돌아다니며 개혁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숙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 이강철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군사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 부대장 김모 대령은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파면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숙은 속이 시원했어요. 김 상사와 박 상사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간부들도 모두 중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엄마.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정숙을 안았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생 많았다.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서연도 기뻐하며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진우 제대 축하해.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에 진우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김할머니가 진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덕분에 군대가 좋아진다니까? 뉴스에서 봤어. 할머니,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진우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이강철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진우군, 제대 축하한다.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어요.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지. 이강철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앞으로 뭘 할 계획이니?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강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도 해야겠지? 이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런 얘기를? 어머님, 저희 이미 약속했어요.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니? 정숙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네, 어머니.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진우의 고백에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좋은 일이네. 이강철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군요. 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숙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진우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후임병들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진우 형 덕분에 군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젊은 병사들의 인사에 진우는 기뻤어요. 형님이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간부들도 정말 좋으시고요. 후임들의 말에 정숙은 뿌듯했어요. 아들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이었거든요. 한 달 후 진우와 서연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간소하게 치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이강철은 전역을 결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장군님, 전역하시면 뭘 하실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강철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강철 장군의 군 개혁으로
전국 부대의 기강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군복 위 별보다 빛나는 별은 아들을 지켜낸 어른의 마음이구나. 이 말을 들은 이강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야말로 좋은 사위를 얻어서 행복합니다. 분식집 한쪽에서는 진우와 서연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정말 며느리가 되어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에 절망적인 상황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용기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행복을 주신 하늘에게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